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9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10대 업적과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업적을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생각을 해서 우선 박정희의 10대 업적, 박정희 집권 18년의 10대 업적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1. 중화공업 건설에 의해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를 탔습니다. 중화공업 핵심 6대 사업, 제철, 자동차, 조선, 전자, 석유화학, 비철금속, 이게 지금도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험을 1977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확대되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값이 싼 의료보험이 됨으로써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일본과 맞먹는 최장수국으로 변했습니다. 세 번째가 저는 4대강 유역 개발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4대강 유역 개발. 1971년부터 시작한 10년 동안에 걸친 4대강 유역 개발에 의해서 12개 댐이 만들어지고 소양호, 충주호, 안동댐, 대청댐 등등 유역 인구 61%, 전 국민의 61%가 사는 이 유역 인구를 먹여 살리고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용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 댐을 짓지 않았으면 그 뒤에 댐을 짓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수도권에 2,500만 명이 지금 물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게 만든 4대강 유역 개발. 네 번째가 새마을 운동과 민족문화 창달. 다섯 번째가 자주국방력 건설, 한미연합사. 그리고 여섯 번째가 월남 파병 및 중동 진출을 통해서 한국인의 야성을 폭발시키고 한국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해외로 확장했다. 일곱 번째가 원전 건설. 가장 값싼 질이 좋은 전력을 제공하게 되었다. 여덟 번째가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항만 그리고 공항을 포함합니다. 아홉 번째가 산림 녹화. 열 번째가 이렇게 함으로써 중산층이 강화가 되었다. 중산층이 강화되니까 그 다음에 민주화를 요구를 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의 10대 업적은 국가 건설, 문명 건설, 그리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희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문재인의 10대 업적은 뭐냐? 이제 2년이 지났는데 10대 업적,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10대 업적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제가 지지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첫째,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것.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체성을 훼손한 것을 자유진영 사람들은 아주 분노하지만은 지지자들은 이것을 가장 큰 업적으로 꼽을 것입니다. 두 번째, 민노총 등에 대한 특혜를 준 것. 세 번째, 헌법과 법률을 계급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편 사람들에게는 법을 유리하게 적용하고 반대편에 선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적용하는 법의 계급적 적용을 업적으로 여길 겁니다. 네 번째가 탈원전. 박정희가 만든 원전 시스템을 약화시키거나 아예 없애버리려는 탈원전 정책. 다섯 번째가 4대강 보호 해체. 4대강 유역 개발. 이 박정희 업적이라면 4대강 보호 해체는 문재인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른바 적폐 수사에 의한 방공체제 강화. 박정희는 자주국방력을 건설했는데 문재인은 적폐 수사를 한다면서 전직 대통령 세 사람을 기소하고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전 국정원장 4명을 구속하고 전 국방장관을 기소하고 등등 자주 국방력 건설과 반대되는 한국의 안보 역량을 약화시킨 것을 문재인 지지자들은 업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인 한미연합사를 지금 문재인 정권은 하루빨리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7번째, 문재인 쪽에서 생각하는 업적은 판문점 선언으로 자유통일을 부정하고 민족 공조에 의한 자주통일로 나아간다, 연방제로 나아간다, 이걸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8번째,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남북군사합의서를 문재인 지지자들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다 해가지고 이것을 공으로 칠 것입니다. 9번째, 사법부를 장악한 것. 사법부를 자신과 정치적, 이념적 코드가 맞는 사람들, 맞는 대법원장, 맞는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해가지고 사법부를 부하로 만든, 정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민주주의 파괴인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투쟁론적 가치관에 의하면 사법부 장악은 잘한 것이 됩니다. 10번째, KBS와 검찰, KBS 등 공중파를 장악하고 검찰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성공을 했다. 말하자면 선동기관과 수사기관을 확실하게 장악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치적 반대파를 누르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아주 철갑불두르게 되었다. 이게 10가지 업적에 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추정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박정희의 10대 업적은 국가 건설, 문명 건설,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설이었고, 문재인의 10대 업적은 공동체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 법치, 경제, 과학, 그리고 상권 분립,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안보를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문명 파괴, 문명 해체, 공동체의 해체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딱 두 마디 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는 법치와 제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법치가 바로 제도입니다. 우리는 법치를 아주 좁게 해석해가지고 인권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법이란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닙니다. 법치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승만 박정희야말로 진정한 법치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은 매일 신문을 딱 펴들면은 그게 다 적혀 있습니다. 신문 펴들면은 뭡니까? 오늘 신문을 한번 보시면은 민노총의 행패를 경찰이 방관하고 있다. 이게 법치 파괴죠. 법치 파괴입니다. 또 누구를 지금 구속했는데 정치적 수사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든지, 또 탈원전에 의한 피해가 속출나고 있다든지, 4대강 보호 해체로 인해 가지고 주변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 다 합치면은 그게 법치 파괴입니다. 법치 파괴. 법치는 무엇으로 유지되느냐? 사실과 공정성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사실에 입각한 법의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 운영도 공정해져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법치 운영 방식은 사실을 부정하고 공정성을 부정합니다. 공정성 대신에 계급적 차별을 넣습니다.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은 자기 편일 경우에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적폐로 몰아버립니다. 적폐, 인간 쓰레기란 거죠.
인간 쓰레기를 치워버린다. 그러니까 청산이란 말을 씁니다. 어떻게 인간을 청산할 수 있습니까? 제도를 개선을 해야지. 박정희가 만든 이 거대한 대한민국의 문명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어느 정도 파괴하며 약화시킬 것이냐. 그게 궁금합니다. 박정희가 만든 거대한 문명의 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저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생존투쟁이다라는 각성이 이루어질 때 문제는 국민들이 그런 각성을 언제 하느냐는 거죠. 감사합니다.